자, 오늘은 수정 명령어입니다. 지금 명령어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를 세로로 읽으세요. 세로로. move, rotate, scale, erase. 4개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수정 명령은 4개로 통일해요. move, rotate, scale, erase. 자, move는 뭔가요? 이건 말 안 해도 알아요. 이동이죠? 네. rotate는요, 회전입니다. scale은요, 크기입니다. erase는요, 지우개죠? 네, 이렇게 네 개가 기본입니다. 포토샵이요, move, rotate, scale, erase가 기본입니다. 3D Max요, move, rotate, scale, erase가 기본입니다. 스케치업이요, move, rotate, scale, erase입니다. 프리미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죠. move, rotate, scale, erase가 기본입니다. 어느 프로그램을 가든지 간에 전부 다 move, rotate, scale, erase가 기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move하고 copy가 한 끝입니다. 포토샵에서 복사할 때는요, 컨트롤 키 누르고 혹은 알트 키 누르고 혹은 시프트 키 누르면 다 돼요. 복사가 다 돼요. CAD가 명령어를 나눠 놓은 겁니다. move하고 CAD는 한 몸이라고 보시면, move하고 copy는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키를 눌렀느냐 안 눌렀느냐 이거에 따라서 복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예요. 자, 이해되시죠? copy는 복제입니다. 복사. mirror는 대칭입니다. array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배열이라고 합니다. 옵셋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mirror, 그러니까 copy, 복제죠? mirror, 대칭 복사입니다. 대칭 복사. array, 배열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하는 거. 이걸 배열이라고 합니다. rotate, 회전이고요. scale, 크기입니다. stretch, 늘리기. length, 길이. 길이를 조절할 때 쓰는 게 length입니다. extend 알잖아요. 연장하기. 자, trim 알아요. 끊기. break, 끊기. explode, 분해. 근데 분해와 정반대되는 명령어가 join입니다. 끊고 분해하면 거꾸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join이에요. divide, 등분, measure, 분할. 어떤가요? 명령어들이 유사하게 다 묶여있죠? 제가 IQ가 되게 나빠요. 중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 요즘은 IQ 검사 하나요? 안 하죠. 저 때는 IQ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성적표까지 보여줬었어요. 애들이 좌절 많이 했는데 저도 좌절 많이 했거든요. IQ가 나빠가지고 IQ 검사 딱 하고 선생님이 부모님 모셔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 갔다 오더니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IQ 낮아도 다 산단다. 제가 그랬어요. IQ가 2자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때는 한 반에 70명이라 그랬잖아요. 네. 제일 끝이었어요. 70명 중 제일 끝이었어요. IQ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들 한 번, 두 번 할 때 다 하는 거 나는 5번, 6번 해야 한 번 한다고. 엄청 노력 많이 했어요. 문제 안 돼요. IQ 나쁜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만큼 노력하면 다 돼요. 저 봐요. 잘하잖아요. 여담이지만 언제였지? 28살? 28살에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올 수 있겠냐고 처음 연락받은 게 28살이었어요. 그때 IMF 터지고 얼마 안 있다가 추천받았거든요. 그만큼 노력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잖아요. IQ가 더 좋잖아요. 금방 할 수 있어요. 노력 조금만 하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포기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하는 사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예 수학적으로 두뇌가 개발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왜 옛날에 농담 삼아서 나왔던 얘기가 좌뇌, 우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좌뇌가 수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뇌가 뭐 예능이고 감성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특화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완전히 예술적으로 특화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됐던 것 같아요. 보시죠. 일단 무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이동하기. 자, 간단하게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서클, 반지름 50, 자, 이동하기는 여기 있습니다. 무브, 카피, 로테이트, 스케일, 스트레치, 미러 여기 다 있어요. 어레이도 여기 있고 이거 어레이고 옵셋, 익스플로드, 이레이즈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에 또 쭉 있습니다. 자, 무브 이동 명령을 쓰면 캐드가 이렇게 물어봐요.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파랗게 뜹니다. 선택이 완료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커맨드 라인에 1파운드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윈도우 셀렉트, 크로스 셀렉트 다 여기서 지정 가능합니다. 선택하고 나면 엔터. 그러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 어딘가요? 자, 기준점 제가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세컨 포인트 이동되어 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무브. 자, 크로스로 이렇게 선택해 봤습니다. 선택되죠? 자, 선택하고 골뱅이 200만큼 180도 방향으로 좌표로 이동하는 거 보이시나요? 또는 내가 기준점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동하기 이렇게 교차점까지.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동하는 방법들도 또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카피를 한번 해볼까요? 카피도 무브랑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카피. 그러면 똑같이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해달라고 뜹니다. 선택했어요. 엔터. 베이스 포인트 물어보네요. 세컨 포인트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도장 찍듯이 계속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복제를 한번 해보시죠. 자, 카피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카피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자, 골뱅이 100만큼 0도 200만큼 0도 300만큼 0도 400만큼 0도 어떤가요? 원점에서 내가 지정한 점에서 계속 이렇게 커져 나가는 겁니다. 좌표를 이용하면 이렇게 복제가 가능합니다.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왼쪽 겁니다. X라인, 아니, 레이어부터 만들어 봅시다. 하나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중심선. 자, 색상은 빨간색. 라인 타입은 로드 센터. 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선이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자, 왜요? 개수가 6개죠. 근데
한 바퀴는 360도죠. 나누니까 66은 36. 즉 여기 있는 아이템과 여기 있는 아이템 요 사이가 60도예요. 여긴 90도죠. 그러니까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고 여기가 150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라인 타입 스케일이 있습니다. LT 스케일.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LT 스케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라인 타입 스케일. 여기 라인 타입 스케일. 선모양 축척이라고 그랬죠? 축척이 2분의 1에서 3분의 1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축척이 1입니다. 지금이 축척이 1이에요. 그러니까 LT 스케일을 얼마로 주시면 돼요? 이 값을 얼마로 주면 돼요? 0.3으로 주시면 조금 더 보기 좋게 뜹니다.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전체 모양을 먼저 만드세요. 반지름 40 반지름 55 그 다음 옵셋 5mm 중심선은 물체보다 약간 더 길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더 길게요? 얼마나 약간이요? 약 3에서 5mm. 그래서 옵셋을 한 겁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 마저 만들고 서클 여기다 그려볼까요? 반지름 3.5 다시 서클 반지름 6.5 반지름 10 나머진 카피 교차점을 중심으로 해서 4개 복제하면 되고 이렇게 2개를 선택해서 각각의 이렇게 교차점에다가 복제를 하면 금방 카피로 완성이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미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 대칭입니다. 대칭 복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곡선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요. 스플라인 제가 이렇게 곡선을 좀 만들어 봤어요. 자, 그리고 대칭을 할 겁니다. 곡선이 있으면 혹은 선이 있으면 이렇게 대칭선이 좀 필요합니다. 대칭을 하려고 할 대칭선 혹은 대칭을 하려고 하는 대칭선 이렇게 대칭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대칭이 일어납니다. 자, 미러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퍼스트 포인트 대칭선의 첫 번째 점 자 이렇게 대칭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포인트의 위치를 지정해 주면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두 번째 점을 지정하고 나면 CAD가 한 번 더 물어봐요. Erase source object. 원본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Yes 그러면 원본을 삭제하는 거고 No 하면 그냥 복제가 됩니다. 자, 엔터, No. 그러면 자, 복제된 거 맞나요? 네. 자, 엘립스 타원이죠. 서클 자 그러면 자 어떤가요? 나비가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대칭으로 그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이런 나비 같은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꼭 나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도형을 그리고 대칭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선을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봤습니다. 미러, 객체 선택하고 대칭점 클릭, 대칭점 클릭. 자,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러, 클릭하고 이번엔 yes. 그러면 여기 있는 선이 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미러.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반드시 원본 삭제 유무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yes. 그러면 이동 복제가 되는 거고, 자, no 하면 그냥 복제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음은 어레이입니다. 이 어레이가 활용도가 많이 높아요. 어레이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죠. 렉탱글 30,20 이렇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배열은요 크게 3개로 나눠집니다. 배열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사각형 배열하고 원형 배열하고 경로 배열하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먼저 객체를 선택합니다. 엔터. 그러면 이렇게 렉탱귤러, 패스, 폴라. 렉탱귤러 사각형, 패스 경로, 폴라 원형. 자, 렉탱귤러부터 먼저 선택해 보죠. 그러면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배열이라 함은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하는 걸 말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여기 보시면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컬럼. 네. 여기 아이콘 보이시죠? 로우. 그 다음 비트윈. 간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토탈은 손 안 대도 돼요. 여기 로우와 비트윈. 컬럼과 비트윈. 근데 여기 보면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벨도 손을 안 댑니다. 왜냐하면 레벨은 Z축 방향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요. 자, 먼저 로우와 칼럼부터 보시죠. 칼럼이 4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2, 3, 4개. 로우 하나, 둘, 셋. 자, 이해되시죠? 자, 컬럼의 개수를 바꿔보죠. 10개. 그러면 10개로 늘어난 거 보이시죠? 자, 다시 4개. 로우의 개수를 조절해 봤습니다. 10개. 그러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다시 3개. 자, 그 다음 비트윈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의 간격입니다. 제가 화살표 찍어놨죠? 바로 이게 간격입니다. 보통 우리가 간격 그러면 바로 이 부분. 시작, 끝에서 시작, 여기까지를 우리는 비트윈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CAD에서 비트윈이라 하면 시작점, 해당 도형의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의 간격을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 비트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윈은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가 40이었잖아요. 여기가 5mm. 45mm. 만약에 제가 이걸 40으로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30에 20이었구나. 네, 30으로 맞췄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딱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40. 그러면 30에 10을 더하니까 40이 되는 거죠. 여기 20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쭉 가면 클로즈 어레이가 있죠. 자, 클로즈 어레이. 그러면 어레이가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자, 선택 지우고 다시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이때 여기 그립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끝에 있는 그립은 이렇게 제일 끝에 있는 그립은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동해 보세요. 클릭하고 마우스 이동합니다.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동하면 개수가 조절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요. 그 다음에 안쪽에 두 개는 간격입니다. 이렇게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적당히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가능하겠죠. between 55, 그 다음 40.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간격을 맞추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array 선택하고 엔터, rectangular.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ssociativ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가 됩니다. 활성화되고,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비활성됩니다. 이 associative가 앞으로 몇 번 더 나올 건데요. 이 associative가 무슨 뜻이냐면 연관이란 뜻입니다. 얘를 체크해 놓으면, 이렇게 associative를 체크해 놓으면 연관, 배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냥 얘를 끄면, 이렇게 끄면 그냥 배열이 되는 거고, 그냥 배열, array가 되는 거고, 배열이 되는 거고, 얘를 체크해 놓으면 연관, 배열이 됩니다. 자, 연관, 배열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런 거죠. 분명히 클로즈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을 선택하게 되면 리본 메뉴가 이렇게 배열 메뉴로, array 메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이 된 거 보이시나요? 똑같이 close array 그러면 이와 같이 수정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을 해보면 바로 이거예요. 연관 배열은 연관성, 즉 아이템과 아이템이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관 배열의 단점은 뭐냐면 이 아이템을 수정을 못한다는 거죠. 아이템을 수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30,20 array. 자, 렉탱귤러 연관 배열을 껐습니다. 얘는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수정을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렉탱글 얘는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배열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 여기 Edit Source라는 항목 있죠? 이 항목을 눌러서 소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연관 배열에 오브젝트, 소스 오브젝트를 원본을 수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겠다라고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 다 했으면 바로 여기 Save Change, Discard Change. Save Change 저장하고 바꾸기, Discard Change 내가 수정한 거 Discard 무시하기. 그러니까 Save Change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바뀌네요. 다 바뀌네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바뀌는 거죠. 이처럼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고 다 바뀌는 거죠. 이게 연관 배열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선택을 해요. 그럼 여기 에디트 소스가 있단 말이죠. 에디트 소스 누르고 선택하면 자, 확인. 그러면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뀝니다. 수정하면 돼요.
자, 세이브. 그러면 이와 같이 수정이 완료가 됐네요.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하고, 자, 리플레이스 아이템이라는 것이 있네요. 제가 서클을 중간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하나 넣어놨어요. 자, 어레이. 자, 리플레이스 아이템. 자, 리플레이스 아이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자, 기준점 지정해주고,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어레이, 리플레이스 아이템 선택하고, 선택하고 엔터. 자, 기준점 지정해주고 누구랑 대치할 거냐 이거죠. 선택하고. 그럼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소형 사각, 조그만 사각형을 그려봤습니다. 렉탱글, 아니 폴리곤으로 해서 삼각형으로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선택하고 리플레이스 아이템, 자, 선택하고 중심점을 지정해 줍니다. 중심이 되는 지점 지정해 주고 대체될 거 클릭. 그러면 이렇게 아이템이 대체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어소시에이티브, 즉 연관 배열로 만들어진 거는 분해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익스플로드, 분해 명령을 이용해서 선택하면 비로소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한번 분해해 보실까요? 렉탱글이나 혹은 폴리곤이나 전부 다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익스플로드 하면 이렇게 다 분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분해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원형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반지름 150. 너무 크다. 서클 반지름 100. 자,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에서 쿼드란트 포인트로 이렇게 배열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위치를 맞춰 보시죠. 자, 이번엔 원형 배열입니다. 어레이. 자, 객체를 선택하고 폴라, 원형이란 뜻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센터 포인트 오브 어레이, 배열의 중심점이요. 자, 그래서 중심점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아이템의 개수 12개. 그러면 각도는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360도. 자, 이거 180도로만 조절해주면 알아서 개수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360도. 그러면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자, 로우가 있네요. 뭐 3개. 그러면 태극기처럼 이렇게 배열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클로즈 어레이. 자, 한번 해보실까요? X라인 0도, 60도, 120도. 중심선이네요.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5. 아니네. 다시 20에 65군요. 서클 65. 자, 왜 65냐면 여기가 반지름 40이죠. 여기가 20이죠. 그럼 여기까지가, 여기를 지나는 선이 60이고 요 끄트머리 해서 65mm. 다시 볼까요? 서클 반지름
65. 그 다음에 중심선들을 정리.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를 좀 이따 하고, 아니,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맞추기 하고, 서클. 자, 여기서부터. 반지름 4mm, 서클, 반지름 5mm. 자, 트림으로 제가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왼쪽 하단이 터진 데죠.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 4개. 그런데, 터진 쪽이 어떻게 되나요?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회전하고 있죠. 그죠? 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요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테이트 아이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로테이트 아이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꺼야만, 자, 끄니까, 로테이트 아이템을 끄니까 어때요? 방향이 다 일정하게 맞춰지죠. 요 아이템을 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10,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자, 여기다 다시 한번 반지름 20. 왜 그러냐면,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패턴이라고 하죠.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들을 패턴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패턴을 맞추기 위해서 얘를 하나 더 그린 겁니다. 그 다음 옵셋 3mm. 그럼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 놓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트림으로 잘라 놓으면 여기도 잘라야죠. 자, 트림. 요렇게 생겼네요. 요렇게요. 매치 프로퍼틱스 여기는 1으로 요런 모습이군요.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하고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맞춰집니다. 자, 얘를 어레이로 한번 그려보시죠.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서클 반지름 11, 수평선을 긋는 겁니다.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옵셋 3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갖게 하고 필렛.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트림. 다시 한번 서클 19.5mm. 다시 한번 서클 25mm. 얘는 중심선이네요. 다시 한번 서클. 다이아메타 95mm. 옵셋 5mm. 트림. 패턴입니다. 여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서클 지름 7mm, 옵셋 3.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맞추고 트림. 필렛. 그리고 안 맞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트림. 옵셋 5mm. 트림.
다시 한번 트림. 자, 시작 끝 반지름이었죠? 시작 끝 반지름 22mm. 이렇게요. 이게 패턴입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 그럼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 겁니다.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9mm. 이번엔 이렇게 디귿자가 오른쪽에 있네요. X라인 버티컬 이렇게요. 옵셋 21mm, 옵셋 2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맞추고 또 필렛 남을 때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나머지 트림. 그 다음 옵셋 15mm, 옵셋 17.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반지름 8mm.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6mm.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한번 탄젠트로, 다시 한번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한번 탄젠트로. 자, 옵셋 3mm. 자, 트림. 그러면 기본 모양은 완성이 되겠군요. 자, 또 한번 트림하면 자, 모양 됐고요.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53.5mm.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60mm. 자, 그 다음 옵셋 12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근데 원은 트림이 그러니까 필렛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필렛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어야 돼요. 자, 어레이. 자, 끊기 전에 옵셋 5mm. 자, 트림. 자, 다시 한번 트림. 어레이. 이 안쪽부터 할까요?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 4개. 다시 어레이, 폴라 어레이. 수량이 12개죠. 네. 그러면 금방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어레이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경로 배열이라는 걸 할 건데, 경로 배열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조인입니다. 조인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경로 배열을 할 건데, 이 조인 명령어는 트림이나 브레이크나 익스플로드 등을 통해서 분해된 것들을 다시 결합할 때 씁니다. 근데 얘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동일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꼭지점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요. 제가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선을 그려서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선과 왼쪽에 있는 선은 동일선상에 있죠. 조인. 그러면 CAD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소스 오브젝트 원본입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다시 조인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자, 이번엔 얘를 중심선으로 바꿨습니다. 조인 선택하고, 다시 말하면 얘가 소스입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원본이 지닌 속성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선 끝점이 닿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끝점이 맞닿아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끝점이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조인 선택하고 나머지들 다 선택합니다. 이렇게 엔터. 그러면 하나의 폴리선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버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조인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자, 제가 이걸 조인으로 연결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인으로 경로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원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2mm짜리 원을.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어레이 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패스 어레이. 이때 패스가 이 중심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로를 따라서 쭉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경로 배열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 건데,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패스를 지정해주면 이렇게 쭉 쫓아갑니다. 끄트머리가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여기 메주어라고 돼 있죠. 바로 얘요. 디바이드하고 메주어 두 개가 있습니다. 디바이드는 등분이란 뜻이고 메주어는 분할이란 뜻입니다. 디바이드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똑같은 간격으로 나누는 걸 디바이드라고 하고, 메주어는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 즉 거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넘어가면 바로 여기 between 간격이 나오죠. 간격이 나옵니다. 6mm 간격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간격을 조절해 보자고요. 10mm. 그러면 그리고 10mm. 그러면 10mm 간격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mm. 그러면 20mm 간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5mm. 그러면 5mm 간격으로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서 복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방법을 메주어로 놓게 되면 이렇게 길이로 분할하게 됩니다.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이 내가 비트윈으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메소드를 디바이드로 바꾸겠습니다. 디바이드로 바꾸면 누가 바뀌게 되냐면 바로 이 부분, 여기 아이템의 개수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23개로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30개 이렇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30개로 맞춰지게 되고, 또 하나 간격은 알아서 조절합니다. 간격은 알아서. 그러니까 수량으로 맞출 거냐 아니면 간격으로 맞출 거냐, 이걸 메소드로 조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즈. 그러면 이와 같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 회전하는 명령어입니다. 물체를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로테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려놨습니다. 로테이트. 그러면 제일 먼저 객체 선택이 첫 번째입니다. 엔터. 다시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봐요. 이 베이스 포인트라 함은 중심점을 말합니다. 물체가 회전을 하잖아요.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포인트, 즉 중심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죠. 중심점을 여기다가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0도죠. 중심점을 여기다 찍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도죠.
어느 게 각도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할까요? 두 번째 게 조금 더 편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클릭하는 겁니다. 클릭. 그 다음에 몇 도 회전시킬 건가? 지금 이 선에서부터 몇 도 더 회전할 거냐? 45도. 45도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회전시켜 보시죠.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중심점 클릭하고 여기 보니까요. 옵션 중에 카피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복제하기. 카피 그리고 90도. 그러면 어떤가요?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로테이트 중심점 그 다음에 카피 180도. 그러면 금방 열십자를 만들 수 있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로테이트를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둘 다 중심선이죠. 옵셋 20mm 옵셋 150mm 옵셋 50mm. 자, 선 정리를 해야죠. 자, 필렛 트림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옵셋 5mm. 중심선 정리해야죠. 자, 트림. 자, 그 다음 옵셋 10mm. 옵셋 18mm. 자, 이렇게요. 트림으로.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가 10도였고 여기도 10도죠. 자, 로테이트 회전하기. 이렇게요.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몇 도만? 10도만. 다시요. 얘는 이렇게죠. 10도. 자, 이렇게 돌아가면 플러스지만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10도. 그 다음 필렛.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나요? 기존에 있던 선들도 지우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이과제물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과제물을 아직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각도가 나와 있는데 이 각도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를 각도를 계산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X라인 0도 90도. 자, 필렛으로. 그 다음 옵셋 62mm. 옵셋 30mm. 옵셋 39mm. 옵셋 41mm. 자, 트림으로 선을 싹 정리하고 옵셋 10mm. 역시 선을 정리합니다. 서클 반지름이 39mm. 다시 한번 서클 22.5mm. 자, 라인 65도네요. 골뱅이 39만큼 65도 방향. 자, 트림으로 자르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그려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의 치수를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럼 어디부터 그려가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라인 골뱅이 마이너스 42도 아니 10mm만큼 마이너스 42도. 다시 골뱅이 100만큼 101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각도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다시 봅니다. X라인. 자, 필렛. 옵셋 62. 이번에 로테이트를 쓸 겁니다. 옵셋 30, 39, 41.
트림, 옵셋 10mm. 자, 필렛.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자, 서클 반지름 39, 다시 한번 반지름 22.5, 로테이트 중심점을 여기다 잡고 이렇게 65도를 로테이트 합니다. 근데 그냥 올라가면 안 되고 카피요. 카피 65도. 트림. 자, 금방 만들어졌죠? 그 다음, 로테이트. 카피 101도. 다시. 로테이트. 카피 37도. 서클. 반지름 10mm.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동하기가 여기 나오네요. 여기 끝점이랑 여기 끝점이랑. 그럼 나머지 필렛으로 선을 마무리하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